컴퓨터 일반 하드웨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 이런 것들도 하드웨어라고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주요 하드웨어 장치들도 출제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중앙 처리 장치, 그 외에 롬바이오스,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SSD,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로 램,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를 해결해주는 캐시 메모리 등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컴퓨터 내부 하드웨어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팅을 한다고 하죠. 컴퓨터가 부팅했을 때 롬바이오스가 제일 먼저 동작을 하고요. 하드웨어 초기화 및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한마디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처음으로 도와주는 하드웨어가 롬바이오스입니다. 자, 우리가 부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화면에 볼 수 있는 게 윈도우 바탕화면인데요. 우선 보조기억 장치는 다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처음에 사서 윈도우를 설치해도 윈도우 관련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팅이 되면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된 윈도우 관련 데이터들이 주기억 장치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이 되고, 다시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저장하면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는 CPU의 명령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죠. 연산이 필요하면은 CPU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CPU는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 레지스터란 게 있죠. 그래서 CPU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미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란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 해결해주는 하드웨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롬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라고 하고요. 롬바이오스, 바이오스, 문제 지문에 롬바이오스, 바이오스란 게 나오면은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시모스 셋업으로 값을 수정할 수 있음. 우리가 컴퓨터 부팅 순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시모스 셋업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고요. 롬바이오스는 펌웨어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 업데이트만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력 공급이 없어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있는데, 휘발성은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 내용이 다 날아가는 것을 휘발성이라고 하고요. 전원이 공급이 없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것들은 비휘발성이라고 합니다. 전기 신호를 이용한 EEPROM 또는 자외선 신호를 이용한 EPROM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롬바이오스의 역할은 부팅할 때 제일 먼저 일을 하는 것이 롬바이오스예요. 부팅 시에 자체 진단을 하고요. 전원 관리, 부팅 순서, 기본 글꼴, 칩셋 정보,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고요. 다음으로 램을 보면은 랜덤 어세스 메모리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에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동적 램을 얘기해요. 램은 랜덤 어세스 메모리로 가능한 메모리를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전력 공급이 없으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이고요.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컴퓨터를 재부팅했을 때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나타나진 않죠. 이거는 램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휘발성이라 다 날아가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램에는 동적 램, D램, 정적 램, S램이 있는데요. 동적 램은 주로 주기억 장치에 사용이 돼요. 가격은 싸고요. 정적 램은 주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고 고가입니다. 다음은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조기억 장치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SSD와 하드디스크, HDD가 있고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하드웨어도 발전을 계속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돼서 나온 게 SSD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림이 하드디스크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네모나게 보이는데, 요 안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요 원판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를 켰을 때 소음이 나요. 윙 하는 소음이 나는데, 우리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 외에도 요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열도 발생하고, 그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좀 충격에도 약하고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발전돼서 나온 게 SSD고요. SSD는 장점이 많습니다. 충격에도 강하고 소음도 없고 에러율도 적고. 자, 그래서 문제로 하드디스크보다 뭐 발전해서 나온 이렇게 하면은 SSD 찾아주시면 되고, 뭔가 이제 안 좋은 말, 뭐 충격에 약하다, 뭐 에러가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답입니다. 자, SSD는 보통 이제 뭐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고요. 하드디스크는 트랙, 우리가 보통 원형으로 된 저장 장치의 저장 단위는 트랙과 섹터라고 해요. 그래서 SSD에서 트랙에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린 답이고, 하드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합니다. 충격에도 약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SSD. 자, 보조기억 장치 이제 보시면은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게 파티션. 파티션은 우리가 하드디스크 공간이 넓어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서 사용을 해요. 뭐 인터넷에 파티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옆자리랑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가림막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브 하나를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포맷을 해줘야 되고, 각각의 윈도우를 설치해서 각각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어 알아두시고요. 포맷은 그냥 말 그대로 안에 데이터들을 깨끗이 지우는 것. 컴퓨터가 갑자기 너무 느려지거나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포맷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윈도우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좀 번거로움 때문에 꺼려지기는 하죠. RAID,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모아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RAID에는 스트라이핑과 미러링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핑은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많아. 그런데 좀 현재 내 디스크에는 용량이 작아요. 그러면은 디스크 여러 개에다가 요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해요. 하지만 안전성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요. 미러링은 똑같은 드라이브에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저장을 해요. 동일하게 저장을 하면은 하나의 드라이브가 고장났어, 하나의 뭐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어 했을 때 다른 하나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 더 들어가긴 하겠죠. 자, 다음은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SATA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직렬 방식입니다. 직렬 방식이고, 핫스왑과 플러그 앤 플레이란 용어가 계속 나올 건데, 핫스왑은 보시면은 뭐 핫 뜨겁다죠. 스왑은 교체하다인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탈착 부착이 가능한 게 핫스왑입니다. 우리가 USB 같은 경우 USB 꽂을 때 뭐 전원을 끄진 않죠. 그래서 USB 같은 것도 핫스왑 기능이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예전에는 마우스 같은 걸 하나 사도 CD 드라이브를 하나 줬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드라이브란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알아서 자기가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요. 그런 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합니다. 병렬 방식에는 뭐 IDE, EID란 게 있고요. 기타 메모리, 알아두셔야 될 기타 메모리, 캐시 메모리.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캐시 메모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SRAM 사용하고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개선해주는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가상현실,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가상 메모리는 주격장치가 아닌데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격장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내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커. 그럼 사용을 못하겠죠. 아니면 내가 평소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기억장치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억장치의 역할은 뭐예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부족할 때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설정해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의 가상 메모리 용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가상으로 쓰는 거예요. 주기억장치가 아닌데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왜? 내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용량이 많을 때, 지금 현재 주기억장치로는 좀 용량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하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비발성이겠죠. 우리가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고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면 안 되죠. 자, 연산 메모리는 얘는 보기로 주로 나오는데 주소가 아닌 내용을 참조하는 메모리입니다.